사실이 있습니까? 대통령님이요?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우는 계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증언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67항입니다. 증인도 당시 자리에서 방첩사령부의 대비태세를 잘 갖추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검찰 공소장을 보면 11월 9일 날 제가 발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자체에도 써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네, 그건 공소장의 말씀이시고요. 본인이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공소장에 제가 11월 9일 날 어떤 발언을 했는지 검찰 공소장에 써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8항입니다. 피고인이 참석한 저녁 식사 이후에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별도의 티타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그날이요? 네. 그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69항입니다. 곽종군의 군사법원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식사 후 국방부 장관 공관 티타임 때 당시 병력을 어떻게 투입하자고 이야기된 것은 없으나 대략적으로 선관위가 방첩사에 간다, 국회에 수방사가 간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였는데 맞습니까?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11월 15일경 메모를 제시하겠습니다. 15시 53분 56초경 메모입니다. 증인 요 메모를 보시면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검사님,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답변할 수는 없고요. 증인이 작성한 문서라 무슨 증인이 생각으로 말씀하셔야 저 메모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군인이 쓴 메모에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평생 36년 군대 생활한 사람이 쓴 메모에 저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무슨 내용인지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내용인지 설명드려볼까요? 네. 일단 전체 어떤 거의 일부인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뭔가 메모를 했겠죠. 공세적 조치, 군인의 기본은 공세입니다. 그럼 군인이 방어합니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적인 조치입니다. 자위권적 응징 태세, 자위권이 뭡니까? 도발을 받으면 유엔이 헌법이 보장한 대로 자위권적으로 응징하는 건 그걸 기본 아닙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써놓은 어떤 메모의 일부 조각인 것 같은데 저게 도대체 뭐가 문제라고 저거를 무슨 증거로 채택을 해서 저를 참 정말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런 메모를 제가 보면. 저게 뭐가 문제입니까? 검사님 저게 뭐가 문제죠? 자꾸 저 쳐다보시는데 뭐가 문제죠?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이창규 검사입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제가 뭐 향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검찰 향후 조사할 때도 수사에도 얼마든지 설명을 도움이 했어요.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저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증인에게도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인데 좀 침착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지금 최대한 침착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재판장님께서도 되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군인의 것 메모에 같습니다. 군사적 태세, 공세적 조치, 자위권적 응징 태세. 저게 뭐가 어쨌다는 겁니까? 저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참 얘기를 하면 참 또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다른 사건에 저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어떤 의미에서 쓰셨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게 도움이 충분히 많이 될 설명했습니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설명했고요.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네. 좀 다소 설명은 부족하신 것 같고 뭐가 설명이 부족해요? 군사적 태세라고 군인이 쓴 게 뭐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공세적 조치라고 쓴 게 군인 정신의 기본이 공세인데 그것을 쓴 것이 뭐가 부족하죠? 예,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떤 언제 생각에서 어떤 경위로 썼는지 기억이 납니까, 쓰셨는지를 그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그게 기억이 나냐고요? 설명이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인 박옥수 변호사입니다. 그 증인이 말씀하시고 마이크 좀 가까이 네, 증인이 대고 말씀하시고 증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증언 거부를 하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증인이 그 어떤 증인의 메모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조각조각인 메모로 왜 나의 그 범죄를 의심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증인도 수사를
방첩사령관이시고 하면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거 관련된 수사도 많이 지휘해 보시고 그러셨을 텐데 그럴 때 그 범인이 자기 범행을 일체를 진술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포렌직이나 이런 자료에서 나오는 조각조각인 메모나 이런 걸 통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전모를 밝히려고 최선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도 잘 아실 것이고 그렇다면 증인의 메모가 증인은 전혀 맥락이 없는 메모라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밝혀진 많은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의 진술과 상관없이 또 증언된 많은 내용들이 있고 밝혀진 그런 사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이 맥락이 언제부터 어떠한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12월 3일 비상계엄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그 맥락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하에서 그 어떤 시기에 증인의 메모가 나온 것이고 그 증인의 메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메모 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비상계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증인의 말대로 정말 군인으로서 군사적인 상황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증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더 맞고 이건 관계가 없다라고 하시면 되지. 그걸 질문하는 어떤 검찰이나 특검이 증인에게 뭔가를 부당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자꾸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공격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서도 그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특검보 말씀하신 게 좀 맞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이 좀 격해졌고 억울한 마음에 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사과드리고요. 최대한 설명할 수 있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 11월 30일경 국방부 장관 보고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7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1월 30일, 이게 토요일입니다. 그 18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김용현에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날 혹시 이날 토요일에 이렇게 보고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죠? 그 전날 금요일 날 오후에 보고가 잡혀 있었는데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당시 장관님 일정이 뭐가 안 맞아서 오후 보고가 취소가 됐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토요일 날 그냥 들어와라. 근데 토요일 날 왜 저녁에 갔냐면 토요일 날 낮에 지인 뭐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가느라고 저녁에 갔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 밀려서 토요일 날 가시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무실이 아니라